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리사 손님의 임포스터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요, 메타인지 학습법을 쓰신 리사 손 교수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생각의 길에 대한 책입니다. 리사 손 씨는 콜롬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과 교수십니다. 인간의 학습과 기억, 메타인지를 전문으로 다루며 학습 방법과 장기 기억 보유에 최적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 박사님은 학습과 메타인지의 과학적인 연구에서 나오는 지식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 교육을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썼으며 이 책은 EBS 부모 특강, 세바시 등에서 소개되며 수많은 부모들에게 과학적이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습 전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프롤로그, 들어가는 말, 챕터 1, 가면을 벗기 위한 메타인지 사고법 첫 번째, 행복에 도달하는 길은 울퉁불퉁하다. 챕터 2, 가면을 벗기 위한 메타인지 사고법 두 번째, 어느 아이든 모르는 시기를 거친다. 챕터 3, 가면을 벗기 위한 메타인지 사고법 세 번째, 진정한 겸손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 챕터 4,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들키기 학습.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스터란 심리적으로 가면을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는 곧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임포스터들은 남들에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이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에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내가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를 판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뒤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포스터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아는 척 하는 순간 사람은 가면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면도 그만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면을 쓰든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가 저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많은 가면을 쓰고 불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 임포스터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면을 벗어도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임포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잘 되더라도 내가 마치 남들을 속이는 것만 같고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인 것만 같은 기분은 일상에서 숱하게 경험하지 않나요? 사실 임포스터 현상은 가면 증후군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 미국 인구의 70%가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학계에서는 이를 질환이 아닌 경험이나 현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가리는 목적으로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성공한다 해도 앞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면을 더욱 두텁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의 가면 속 심리를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메타인지를 강조합니다. 빠르게, 쉽게, 실수 없이 배우는 것이 좋은 학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실수와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으로 앞으로 더 알아야 할 내용을 익히기 위해 좋은 학습 전략을 선택하는 컨트롤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바로 가면의 존재를 들키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가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메타인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우리 애는 모르는 게 없네 하며 배움을 완결짓는 칭찬이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어려웠어? 여기서는 어떤 게 더 궁금해? 하고 새로운 학습을 유도하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 애는 공부 머리가 없어 하고 금세 포기하기보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하고 생각을 돌이킨 뒤 아이를 기다려주는 용기를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아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거쳐 이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자는 일상 속에서 메타인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혼자 힘으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모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저자는 임포스터로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면을 벗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쉽게 벗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된 이후에 자신이 가면을 쓰고 불안해하면 아이들에게도 같은 불안이 전달되고 아이들도 그걸 배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이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한들 행동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아이들도 완벽주의를 보고 따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늘 엄마, 아빠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이도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가면을 쓰고 살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가면이 주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며 모든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가면에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뭐든지 괜찮아로 일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식당에 가도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서 메뉴를 고르고 옷을 살 때도 다른 사람이 골라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없이 사소한 일에도 다른 사람 의견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내 안의 열정, 창의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위험한 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닥쳤을 때 의사 결정을 못하고 나한테 뭐가 맞는 답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행동도 못한 채 두려움에만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면을 무조건 버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면을 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가면을 쓰고 벗을 것인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가면의 어떤 점이 나에게 좋지 않고 어떤 가면을 버려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면이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를 판단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면을 벗을 줄 모르면 유연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라는 고정된 역할에 갇혀 있으면 학교에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할 때마다 말 한마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뒤에 숨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사람들 앞에서 가면 뒤에 내 모습을 들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조금씩 해야 정말로 가면을 벗을 필요가 있는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포스터가 쓴 가면만 보이니까 보통 그 가면을 칭찬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라든지 프로젝트 성과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가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뒤를 보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노력했던 그 과정을 짚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벽 가면을 쓴 아이라면 엄마에게 100점을 받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할 테지만 그 점수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노력했구나, 문제에 대해 잘 생각했구나 하고 노력해온 과정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내일은 뭘 배우고 싶어? 어떤 거 도전해보고 싶어? 같이 시험 이후 다음 학습을 유도하는 칭찬 역시 필요합니다. 지금 100점 받았다고 평생 100점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학습은 살면서 늘 계속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포스터 아이들에게는 흔히 과도한 노력, 미루기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메타 인지 작동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스스로 학습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데 임포스터는 아직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 가면 혹은 겸손 가면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돼야 돼. 난 원래 머리가 나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아도 남에게 물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이런 가면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이면서 행동을 못하고 있다면 부모가 같이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애, 타고난 애라는 건 없다고 확실하게 조언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니터링과 컨트롤, 즉 메타 인지가 가능해집니다. 학습 곡선을 처음부터 걸어가는 것이 들키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면의 존재를 읽지, 조금씩 들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했다면 일단 바이올린을 손에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보기, 그 다음에는 현에 활을 대보기, 그 다음에는 활로 소리를 내보기 등 단계적으로 들키기를 해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경험하면 스스로 학습 곡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습 곡선을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때는 학습 난이도가 낮아서 쉽게 숙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까지 성공에만 익숙했다면 실패는 숨기려고 가면을 쓰게 됩니다. 임포스터와 메타인지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학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임포스터가 되어 심리적인 가면을 쓰면 메타인지 역시 방해를 받고 문제 해결 능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학습할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메타인지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대화 중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메타인지를 발휘한다면 친구에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내 말에 실망하거나 다툼이 생길까봐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넘어가면 오해가 생기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사과하거나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면은 삶의 많은 문제의 상황에서 표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면 아이도 완벽하게, 더 쉽게, 문제없이 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부모가 가면을 벗고 불안을 줄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학습 곡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책은 완벽주의 부모들이 흔히 갖는 3가지 생각의 오류를 극복하는 메타인지 사고법을 소개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완벽주의다. 우리 아이는 처음부터 다 잘해야 한다.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와 같은 가면을 쓰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고 방식들, 그리고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 방식을 메타인지를 통해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흥미로운 심리 실험들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길을 찾아가며 이 길의 가치는 시험 점수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오직 가면에서 자유로운 어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학습 곡선은 아이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며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동일한 학습 곡선을 가져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 연구에서는 각자의 학습 곡선에 따라 느리고 어렵고 실수가 수반되는 학습을 더 좋은 학습으로 보는데 시험 성적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면 평균과 성공의 틀에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자신만의 학습 곡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영 가면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한 학습법 이상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의 성장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살다 보면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가면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멋진 가면은 나 자신이라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이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인정하는 용기가 많이 부족했었다. 남보다 느리거나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창피함을 느꼈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 했으며 실수를 저지를까봐 입을 다물곤 했다. 과거의 나는 내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면 뒤에 숨었던 적이 많다. 나는 메타인지를 용기라고 정의한다.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 도전하는 용기, 실수를 극복하는 용기, 창피함을 무릅쓰는 용기,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용기 등 정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임포스터는 자신의 무능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성공해도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자신을 무능한 가짜라고 믿는 임포스터들은 두 가지 두드러진 행동 양상을 보인다. 바로 과도한 노력과 미루기다. 실패가 발생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실수와 결점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반면 임포스터들은 실수를 무자격과 무능의 증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주의자들은 과제 수행의 결과를 기반으로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반면 임포스터들이 추구하는 완벽주의는 타인의 평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기 모습을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려 어려워 보이는 도전에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임포스터들에게 잘 나타나는 완벽주의적 행동 특성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려면 무조건 실패를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커다란 실수에 대비해 작은 실수들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다이어트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대신 작은 실패를 계획에 포함시켜라.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서 실수와 실패는 필연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실패를 넘어서는 연습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도중에 실수가 끼어들었을 때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먼 길을 갈 때 발에 흔하게 치이는 돌멩이 같은 것이다. 가면을 벗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공은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이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아이의 노력과 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인정하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입시 시절 마음고생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에 했던 걱정들은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는 믿음 아래 묻혀버린다. 입시 준비 기간 내내 걱정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고3 엄마는 비슷한 걱정을 하는 후배 수험생 엄마들에게 걱정을 왜 해? 자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라며 마치 자신은 욕심 따윈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다닌다. 메타인지는 우리의 인지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모니터링 판단이 정확하면 컨트롤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뭔가를 학습한 후 내가 다 기억할 수 있겠지 하는 어설픈 확신에 기대기보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되면 얼마나 잊어버릴까라고
자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현재의 내 학습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메타 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임포스터는 완벽해지기 전까지 자기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나에게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기에는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잘 못한다는 두려움이 커져 한국어 대화를 기피하게 되면 완벽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한국어를 포기하게 된다. 임포스터들은 피드백을 피하려고 한다. 완벽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들키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이들 역시 처음부터 나는 잘해야 하고 노력하고 애먹는 모습은 최대한 숨겨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메타인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바쁘게 뛰어가는 토끼이자 과거를 무시하는 개구리이다. 토끼는 실수할 기회를 놓치며 살고 개구리는 실수 경험을 망각한 채 자신은 타고났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산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면을 쓰게 하며 타인의 실수를 용납 못하게 한다. 무엇을 배울 때에는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고 많은 것을 익힌 뒤에는 불완전하고 미숙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진정한 겸손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떠오른다. 작가 C.S. 루이스가 남긴 어록 가운데 한 구절을 언급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바로 메타인지 학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파악해보고 그 순간에 내 문제 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가면을 벗는데 무언가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메타인지 학습처럼 우리의 작은 실수와 작은 성공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된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들키는 기회들이다. 자기 모습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마주하다 보면 앞으로의 불안한 마음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 오늘은 리사 손님의 임포스터라는 책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면을 쓰는 것이 저의 모든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하는 것을 들키지 않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타인지를 이용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들키는 연습을 조금씩 더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